차은우 씨가 그거를 뭐 자기가 막 법인으로 쪼개갖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뭐 주변에서 좀 도움 주시는 분들이 그게 업계 관행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없는 법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사국에서 지금 조사 나온 거잖아요. 재계 저승사자다 막 이러면서 검찰로 가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고민해야 될 상황이다. 적극적으로 탈세 가담을 하면 세무서도 같이 이거 차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표정은 좀 굳어 계시네요. 지금 사무실에서 딱 각잡고 찍으니까 또 약간 이쁜 커피숍 찍는 게 되게 좋긴 한데요. 그렇죠. 저 나오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네,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보죠.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튜버 있으세요? 예상치 못한 이런 게 나오면 당황스럽다고 말이지. 요즘에 가장 이슈되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는 호감에서 네. 비호로 조금 가고 있는 차은우 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차은우 사건을 30초 안에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차은우라는 연예인이 내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율이 높으니까 소속사 판타지오가 돈을 줄 때 개인한테 100% 가던 거를 개인한테 한 60%만 주고 40%는 이제 그 법인을 통해 가지고 법인에서 매니지먼트를 좀 했다. 그러니까 법인을 통해서 자금을 이렇게 쪼개서 주게 됩니다. 소득 주관 자체를 분산시켜서 받았기 때문에 세율 자체에 대한 차이가 있다. 요거가 탈세 이슈가 좀 있다라고 세무조사가 나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받은 거잖아요. 차은우 씨가 그거를 뭐 자기가 막 법인으로 쪼개갖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뭐 주변에서 좀 도움 주시는 분들이 그게 업계 관행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쪼개서 지금 받은 걸로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이 실제 있는 거냐, 실체성, 그 법인이 엄마 법인이라더라, 매니지먼트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말이 되냐, 이런 식에 대한 쟁점이 지금 잡혀갖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도 1인 법인입니다. 이러다 저도 탈세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걸릴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네, 차은우 씨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초에 법인의 실체가 없어야 돼요. 실제로 그 법인 사업장 주소지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강화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매기 매운탕집인가? 장어라 그러던데? 그런 것처럼 법인의 실체가 없고,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도 없고, 업무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법인이더라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없는 법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1인 법인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하면 큰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지금 질문에 대해서 텍스신이 조언을 하나 해준다면? 1인 법인으로 설립했었을 때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사업장을 갖추고 있고 인적서비, 물적서비를 갖추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을 실제 그 법인이 운영하고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소득의 귀속이 어디로 됐는지도 명확해야 됩니다. 법인을 통해서 받았는데 실제 다른 개인 사업자로서 그 소득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법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질문 두 번째 네. 질문입니다. 가족 명의의 법인, 이건 세무조사에서 제일 위험한 구조인가요? 위험성이 좀 높고 검증을 좀 까다롭게 해야 된다, 요구를 한다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로 돼 있잖아요. 네. 저희 어머님 법인으로 만들어서 또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위험한 구조냐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법인의 실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업무를 실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소득이 귀속자가 명확해야 된다. 자, 실체는 갖출 수 있죠. 사업장 딱 사무실 놓고. 근데 두 번째, 지금 우리 대표님 어머님께서 대표님 이렇게 지금 유튜브 PD 하시는 업무를 관리해주고 서포트해줄 만한 능력과 역량이 갖춰졌는지가 의문이고. 반만해 주시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해요.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한다면, 가족명의 법인을 해서 무조건 걸리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법인을 세웠어요. 근데 거기다가 와이프도 넣고 3살, 2살짜리 아들, 자녀를 다 넣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실제로 매니지먼트 케어를 해줄 수 있죠.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상식적으로 이 아들, 딸들이 거기서 업무를 본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월급 뭐 3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이 소득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좀 있어요. 이로 인해서 텍스신의 조언은? 자, 가족명의 법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법인의 구성원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탄탄하게 세팅을 해둘 필요가 있다. 가족명의 법인이라고 무조건 세무조사 받고 문제되는 거 절대 아니다. 그래서 보면 가족명의 법인은 고위험이 아니다, 고검증의 영역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텍스신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을 주시잖아요. 같이 일하는 비서분들. 네, 우리 직원분. 네. 비서라 그러니까 큰 대기업 같은 느낌이 약간 무심풍기한데 기분 좋았습니다. 과연 차은우의 세무 대리인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이게 업계의 관행이다. 지금 개인적으로 유명하고 잘 나가는 연예인들 주변에 봐라. 다 이렇게 한다. 법인 문제되는 거 아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려면 조금 더 사업장, 법인 관련된 거를 좀 더 탄탄하게 좀 챙겨놔야 되지 않았을까. 그게 이런 얘기인가요? 안 걸리면 절세고 걸리면 뭐 돈 내면 되지.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이었었나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유명 연예인이
우리 섹스신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를 얘기를 드리면 A, B, C 이 정도 안으로 얘기를 해드려요. 자, A안은 보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많이 나오는데 문제없이 좀 안전해요. 자, B안은 실무적으로 많이 하는 건데 리스크가 제로는 아닙니다. 리스크는 좀 적어요. C안은 리스크가 매우 커요. 그런데 절세되는 금액이 매우 큽니다. 제가 선생님이었으면 이 안을 선택할 것 같아요 라고 안내해드리는 게 보통 저의 스타일이거든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조건 A, 난 안전한 게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C 안으로 하겠습니다. 전 살면서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안내를 해주겠지만 제가 만약에 차은우님의 세무 대리인이었다면 진짜 대문자 A 안으로 가자고 얘기했을 거예요. 좀 보수적으로. 왜요? 왜냐하면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얼굴 잘생긴 거 유명하잖아요. 얼굴 천재. 또 이미지가 깨끗하고 깔끔한 좀 그런 이미지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지와 이제 본인의 그런 게 가장 큰 강점인데 그런 거를 절대 훼손시키지 않아야 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세금 조금 더 내는 게 나아요. 좀 많이 더 내더라도. 그렇게 세금 이슈가 문제가 없어야 좀 국민적 공감대도 얻어갖고 아, 저 사람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야. 야, 저게 더하네. 역시 누구다. 이런 게 나와야 저는 연예인으로서는 또 옳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세금 얼마 나왔다고 뭔가 아, 이거 이렇게 하시죠. 이런 것보다는 사람마다 맞춰갖고 저는 아, 오히려 선생님 업종에서는 저는 세금 좀 더 내더라도 이게 맞습니다. 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세를 해서 얻는 이익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다녀서 후환을 안겨두지 않는 게 그 사람한테는 저는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유재석님, 강호동님 얘기만 해도 강호동님도 뭔가 약간 이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세금 이슈 관련해서. 15년 전에.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컸습니까? 악의적인 탈세가 아니고 정말 약간 과세 관청이랑 해석의 차이인 경우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봤었을 땐 저거 나쁜 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무대리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텍스신의 조언을 얘기하자면 ABCD한 제안을 하겠지만 저는 강력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제안을 드릴 거고 자, 절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방면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단지 돈 얼마 좀 덜 아끼는 것보다 더 큰 거를 놓치는 방향이 있으니 나한테 유리한 방면으로 가도록 전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만 줄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봐가지고 오히려 여기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하셔라 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절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예인들은 이미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억이 탈세인데 과연 실질적으로 번 돈은 얼마일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추징액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본세에다가 가산세가 더 붙어서 그래요. 아마도 짐작컨대 지금 뭐 부정과 관련된 가산세를 붙였을 거예요. 그게 40%가 붙거든요. 원래 1억 냈어야 됐을 거면 1억 4천으로 올라가요. 그 기간 동안에 또 연체료 성격의 납부지원 가산세가 또 붙거든요. 막 생각하신 것처럼 막 뭐 500억, 1000억, 2000억 막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다. 네. 200억을 못 내게 됐을 시엔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돈을 못 내게 되면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납세 고지서를 날려요. 이때까지 내세요. 몇 월 며칠까지. 그때부터 안 내면 일단 연체료 같은 납부지원 가산세 그때부터 붙기 시작합니다. 안 내고 계속 버틴게요. 그러면은 압류를 해요. 압류를 해서 이제 싹 묶어놓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압류를 했는데도 안 내고 가만히 뭐 있다. 그러면은 체납 처분할 수 있는 자산들을 딱 골라갖고 그거를 체납 처분 항목으로 몰아서 처분을 해버려요. 그래갖고도 안 되는 거는 계속 사후 관리를 하면서 냅둡니다. 혹시나 200억을 안 내려고 변호사를 쓴 겁니까? 안 내려고 변호사를 썼다기보다는 제 생각에 200억을 의도를 갖고 탈세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입증하려고 저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사국에서 지금 조사 나온 거잖아요. 사국 조사에서 전액 전체를 빠져나올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조사 사국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연관 검색어로 저승사자가 뜨더라고요. 맞아요. 뭐 재계 저승사자다 막 이러면서 조사 잠깐만 얘기해 주신다면? 세무조사가 나올 때는 신고 들어간 신고서를 기준으로 뭔가 잘못됐다 잘됐다를 판단하고 뭔가 이슈가 있다 다시 좀 설명해라 이렇게 나오는 조사가 보통 많이를 하는 조사예요. 그런데 사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기획을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러한 좀 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직접 찾아갖고 나서갖고 조사를 해서 과세를 해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조사관들이 과세를 하려는 그 과세 논리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논리도 만들어 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그리고 또 굉장히 치밀하게 논리를 만들어서 나와요. 특히나 사국조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야 일단 세금을 내는 건 내는 건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검찰로 가는데 이거 검찰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고민해야 될 상황이다. 근데 왜 하필 차은우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사건이 터졌냐? 사실 저는 차은우 씨가 군대를 간지 몰랐습니다. 차은우가 군대 가서 나왔다기보다는 제가 좀 들은 바로는 차은우한테 바로 타겟팅에서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소속사에 관련된 조사를 하다가 좀 파생됐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냥 공교롭게 차은우 씨가 군대를 가 있는 시점에 조사가 된 거다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네. 세금 때문에 대중매체 못 나오시는 분들 거의 없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도. 옛날 얘기 좀 꺼내볼까요? 우선 이한희 씨 오. 있었고 그다음에 유연석 씨. 저희가 이 촬영 중에 어제 터졌습니다. 김성호 씨가 어제 밤에 또 뉴스 100%는 나왔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여러 가지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겠죠. 걸리면 내면
걸리면 되는 거고 안 네. 걸리면 절세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미지가 안 좋아진 연예인들이 세금적으로 좀 덜하지 않을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는데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절세는 괜찮은데 조금 과감하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6개월?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극한 직업 리뷰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이한희 씨도 그때 세무 관련돼서 문제 있었잖아요. 네. 그건 지금 다 이제 무마되고 끝난 건가요? 그거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고, 이한희 씨하고 차은우 씨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그 조사의 주체가 달라요. 이한희님은 일단 강남세무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차은우 씨는 서울청 그 조사 사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과세관청에서 느끼는 경중의 강도가 좀 다르다라고 보면 되고, 차은우 씨는 애초에 야 법인이 실제 있는 게 맞냐? 너 법인을 우회해가지고 탈세한 것 같다라고 조사가 들어간 거고, 이한희님은 이제 과세관청하고 해석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소득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비용이 맞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다른 결이다라고 봐야 되고, 얼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조세 불복을 해서 조세 심판원에 지금 가서 심판을 하고 있는데 직접 심판에 참석했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소명을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심판관 중에 대부분의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인용 의견을 좀 결정을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으로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차은우님 같은 이슈도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선례처럼 남을 수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다는데, 어찌됐든 말이 길었지만 이한희님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 거는 맞긴 하다. 오늘 사건은 따지고 보면 일반인들한테는 적용되기 힘든 사건이긴 해요.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든 것도 조회수를 잘 나오게 하려고 한 건데요. 예를 들면 세무 대리인이 시야는 이렇게 감옥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일은 아니에요. 세무 대리인은 아무 죄가 없어요. 탈세를 방조하면 대리인도 같이 처벌받아요. 적극적으로 뭐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끊으시고요. 허위 끊는 사람 없어요? 내가 소개시켜줄까요? 이 사람 소개 조금만 좀 잘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탈세에 가담을 하면 세무사도 같이 이거 차고 갑니다. 저희 이번 영상 전편 썸네일이 탈세를 원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자, 이번 사건으로 조금 총정리를 해서 책 쓰신 입장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가족법인 혹은 1인법인 자체가 문제가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럼 문제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체가 있어야 되고,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법인 혹은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그 소득의 기속이 법인으로 가냐 그 개인한테 직접 꽂히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요 세 개를 명확하게 하신다면 1인법인이든 가족법인이든 그거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걸 말씀 안 하셨는데요. 세무대리는 이제 여기 쪽으로 오시면 제가 깔끔하게 설명 다 해드리고 세팅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유명 연예인이 이 영상을 우연하게 보셨다면 맡기면 잘해줄 자신 있어요. 아이, 그럼요. 저는 많이 안 좋은 사례부터 해서 가장 좋은 선례까지 여러 가지 설명드리면서 차근차근 설명 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